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이정민 선생입니다. 오늘 정말 날씨 좋은 날에 이렇게 또 가득 여러분들이 채워주시고 이제 많이 오셔가지고 그만큼 이제 뜨거운 학습의 열기, 남양주라는 도시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구나라는 부분을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 지금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이 주로 이제 고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 친구들 맞습니까? 잘 안 들리네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 공부라는 거는 사실 고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 시기에 하는 부분이 가장 맞죠. 혹시 들어봤어요? 뭐 고등학교 3학년 전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고2 때까지 한 5등급, 6등급 선에 있다가 갑자기 고3 돼가지고 머리가 훅 좋아지고 성적이 훅 올라가는 그런 기적은 잘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자, 진짜 공부하는 고1, 2 시기에 학습법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처음엔 좀 가볍게 가보려고 해요. 자, 고1 때입니다. 고1 때. 팔 쫙 벌리고요. 이팔 청춘. 지금 안 놀면 언제 노냐. 자, 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는데 예비 겨울방학 고1 동안에 좀 긴장 좀 하고 공부 좀 했는데 3월달 들어와서 어느덧 또 긴장이 슬슬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변 친구들 보고요. 자, 고2가 됐습니다. 아마 지금 이 그림이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겠죠. 예. 자, 각종 이제 랩을 쌓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3학년 때 빡세게 하면 되지. 나는 젊고 세상에는 즐길 게 널려 있습니다. 수능 좀 관심 좀 살살 가져볼까? 라는 생각들을 하죠. 자, 이렇게 이제 고2가 지나갑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이제 앞서서 우리 그 메가스터디 대표이사 손주은 대표님 강의 보셨잖아요. 3학년 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점수 등급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자, 고3 때 빡세게 하는데 나 말고 주변에 있는 애들 전부 다 같이 빡세게 공부를 하니까 성적에 큰 역전은 이루어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수능 볼 때 있잖아요. 수능 볼 때는 10만 강성대군 재수생이랑 N수생이 자매품으로 함께 따라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 남양주 굉장히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이어서 전국 방방곡곡 특히 이 주변에 보시면은 재수반들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4학년, 5학년까지 공부하고서 수능 보는 친구 있는데 그렇게 되는 부분들을 가지 않고 굳이 언제 1학년하고 2학년 시기에 한번 제대로 해보자는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오늘 이 자리 만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오늘 출발할게요. 설명의 프리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아이들하고 강의를 할 때나 그다음에 말씀을 드릴 때 먼저 그냥 일방적으로 쭉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늘 드릴 말씀 밑그림을 좀 그리고 시작하시려고요. 자, 첫 번째로 이제 고등학교 영어 교육 과정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요. 작년에 고1이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고등학교 진행된 친구들은 두 번째일 것이고 해서 작년부터 2009 개정교육과정, 이 정식 명칭입니다. 개정교육과정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개정교육과정이 두 번째가 되는데 여기 좀 달라진 변화의 특징들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내신 영어의 특징과 학습 전략이요. 자, 우리가 지난 3월 12일 날 전국연합 학력평가를 처음으로 봤고요. 아마 이제 대부분의 전국에 있는 고1, 2가 그 시험을 보고 충격을 먹었을 텐데, 네, 모의고사는 사실 모의고사로 끝나는 부분들도 있고 내 실력을 점검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학교 내신이요. 이제 뭐 4월 말, 5월 초에 치러지는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정말 학생부에 길이게 남는 꼬리표가 되지 않습니까? 대학 입시에 학생 반영되고요. 자, 그 내신 영어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특징이랑 학습 전략 세우는 말씀드릴 거고,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자, Perfect English요. 완벽한 영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이 3월 21일이니까 한 4주 정도를 더하면은 4월 말 되겠죠. 그래서 딱 요 4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어떻게 진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중간고사 만점 프로젝트로 4주 동안 학습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보시니까 제가 오늘 진행한 내용 한 대 쭉 들어오시죠. 예, 가볼게요. 먼저. 그 자료집 5페이지를 여러분들 함께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집 5페이지요. 자, 일단 이제 달라진 게 가장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수준별 선택 교육 과정으로 이제 과정이 바뀌었습니다. 좀 세부 내용을 보면은
이제 학년별로 일률적인 교과서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 같으면은 뭐 고1 때 배우는 교과서, 고2 교과서가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고 수준별 과정 중에서 학교에 따라서 또는 학기에 따라서 선택하는 부분이 정말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크게 4가지 정도의 과목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과목이 있고요, 실용 영어 과목이 있고, 영어 과목이 있고, 심화 과목, 이렇게 크게 4가지의 과목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일반 고등학교에서 제일 위에 있는 기본 과목이라는 부분은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특성화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교과서고, 그다음에 맨 아래에 있는 심화 과목은 이제 특수 목적고가 되겠죠. 과학고등학교나 외국고등학교 이쪽에서 주로 사용하고, 이제 가운데 2개 보이시는 실용 영어 과목이나 영어 과목군, 요 큰 2가지 과목군 중에 교과서를 선택해서 학생들이 배우게 됩니다. 크게 이제 4가지 정도의 과목군의 특징이요. 자, 세부적 들어가면요, 이렇게요. 방금 보셨던 제일 앞에 있었던 기본 과목의 기초 영어라는 과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용영어 과목군하고 영어 과목군하고 2가지 가운데 일반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 과목에 있는 교과서 중에서 선택을 해서 보통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교과서를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과목 이렇게 쭉 6번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요 실용영어 과목하고 영어 과목군, 이제 과목 해당되는 총 8권의 책이 있죠. 8권의 책 중에서 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각 또 출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많은 교과서들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선택해서 수준별로 배운다는 건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그러면 내가 배우고 싶은 교과서를 선택해서 배우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학교에서 담당 선생님들이 그 지역의 특성과 학교 수준을 반영해서 이미 교과서는 다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2번째는요. 집중이수제입니다. 그래서 이 집중이수제라는 용어를 정확히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가장 큰 특징이 5단위 편성입니다. 5단위요. 그래서 용어가 좀 딱딱한데요. 1단위라는 표현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하는 부분은 바로 1단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5단위라는 얘기는 내 일주일 시간표에서 영어 수업이 5번 정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5단위로 수업 시간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나면서요. 가장 큰 특징은 이제 한 학기에 영어 교과서 한 권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보통 이제 책 한 권을 선택을 하면은 그 책을 쭉 거의 1년 동안 배우는데, 지금은 한 학기에 한 권입니다. 그래서 1년에 교과서 2권을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올해 고등학교 입학한 친구들이 아마 처음에 학교 갔을 때 신입생 때 받은 교과서가 영어가 2권 있는데, 왜 2권이냐면은 1학기에 한 권을 배우고 2학기에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이 특징은 잘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선택 과목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 중에서 선택 과목 중에서 3개, 3학기만 필수로 이수를 하면 됩니다. 3학기만 필수입니다. 그러면은 1학년 1학기부터 시작하면은 1-1, 1-2, 2-1까지 하면은 2학년 1까지가 3학기겠죠. 그럼 3학기 이후가 지났을 때는 교과서를 배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필수 과정이요. 자, 그리고 이제 교과서 이수 시기와 단위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 샘플을 보세요.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게 15단위하고 25단위의 지금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녀가 또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어떻게 배우는지를 보면 될 텐데, 자, 15단위라는 얘기는 한 학기에 5단위였으니까 총 3학기만 배우겠죠. 그래서 2학년 1학기까지 해서 뭐 이렇게 교과서를 선택해서 과정이 끝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학교는 25단위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5학기 동안을 배울 수도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부분이, 현재요. 현재 이제 그 2010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그 수능 시험 문제 출제에서 EBS 교재가 70% 연계되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EBS 교재가 70%가 수능에 연계가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겠죠. 고3 현장에서는 상당수의 많은 학교들이 EBS 교재 자체를 거의 대부분 다 학교 수업 교재로 사용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되냐면 여파가 2학년까지 밀려옵니다. 2학년까지요. 고등학교 1학년은 좀 적을 수가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특히 2학년 2학기요.
2학년 2학기가 됐을 때는 이제 학교에서 입장에서도 2학년들도 미리 조금 3학년 수준의 수능을 준비를 해라. 교재의 수준이 달라지는 걸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2학년 2학기가 됐을 때 EBS 교재가 부교재로 많이들 채택이 됩니다. 그러면은 학교 입장에서는 예전 같으면은 눈치 좀 보면서 시중교재를 사용했을 텐데 달라진 교육과정에서는 2-1까지만 필수이기 때문에 2-1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충분히 다른 교재를 활용해서 아이들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다는 부분이죠. 말씀이 되시나요? 예.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아이들이 첫 번째 배우게 되는 교육과정 여러분들 특징을 쭉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내신 영어. 이제 중간고사가 4월 말, 5월 초에 치러지는데 특히 이제 1학년 같은 경우 이번에 고등학교에 진학한 첫 번째 이제 시험을 보게 될 텐데 이 시험을 좀 어떻게 준비하느냐. 잘 보는 건 당연한 부분인데 잘 보려면은 어떠한 특징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특징을 알고 전략을 좀 세워서 가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내신은 영어는 곧 수능 영어입니다. 내신 영어는 수능 영어예요. 다른 과목은 차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내신과 수능을 따로따로 보지 마시고 그냥 하나의 영어 과목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1학년 친구들 잘 들으실 부분. 그래서 제가 근거를 말씀드리면은 내신 영어와 수능 영어의 문제 유형이 거의 70%가 동일하게 일치가 합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가 아니라 어차피 내가 배우는 교과서나 다른 부교재나 이런 부분들에서 독해 문제 유형은 수능 영어 독해 문제 유형과 동일하게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 30%의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생기겠죠. 그 30%는 문법하고 서술형 문제들이요. 자, 수능 영어는 뭐 어렵든 쉽든 간에 전부 다 객관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학교 내신에는 뭐가 등장해요? 주관식 서술형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자, 특히 이제 문법과 서술형 문제에서 약간은 좀 수능 유형과 좀 다른 유형이 등장해서 그 정도 부분이 차이가 생기는 건데 여기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수능과 내신은 거의 다 영어는 비슷하게 가는데 이 30% 차이가 나는 부분이 1등급 친구들을 많이들 결정짓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은 제가 잠시 뒤에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수능과 내신은 영어 과목만큼은 하나의 과목으로 생각하고 쭉 준비를 하시고 자, 내신 영어 고득점을 위해서 탄탄한 영어 실력이 결국은 수능 영어로 가는 고득점의 밑거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따로따로가 아니라 어차피 하나라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하시고 학습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요. 지금 학생들 자료집 가지고 있으면 이 자료집 두 번째다가 별표를 좀 치세요. 별표.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요. 자, 두 번째 특징이 넓은 범위와 높은 난이도를 대비하라고 지금 되어 있죠. 이제 2학년들은 작년에 고1 때 시험을 쳐봤으니까 학교 내신이 어떻게 나온다는 부분들 또 어느 정도 범위가 된다는 부분들을 충분히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처음 보는 고등학교 영어 시험이다 보니까 준비는 좀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일단은요, 출제 범위요. 출제 범위가 1번, 2번, 3번, 4번까지 내려가죠. 보통 아마 중학교 시절에 시험을 보면은 교과서 본문,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는 부교재 채택 비율수가 높지가 않은데 교과서 본문 좀 달달달달 외워주고 하는 부분이 되면은 어느 정도 내가 학교 내신은 잘 나왔었다. 그래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이런 친구도 괜찮아요. 중학교 때 조금 내가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 한 70점대나 80점대 그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겸손한 친구들이어서 고등학교 왔으니까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마음가짐으로 성실하게 하는데요. 이 친구들이요. 90점대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 90점대 초반이나 턱걸이하고 있는 친구들. 공부를 아주 못하진 않아요. 근데 아주 뭐 정말 대놓고 뭐 꼭지점을 찍을 만큼 잘하지도 않아요. 그럼 그 친구들이 뭘 하냐면은 은근한 자만심이 있거든요. 뭐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은근한 자만심을 가지고서 첫 시험을 대비했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 바로 이렇게 범위가 좀 넓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절대 명심할 거. 중학교 때 혹시 벼락치기를 해서 어느 정도의 점수가 좀 유지가 되었다. 나는 그런 친구들은 고등학교 올라와서 벼락치기 하면 정말 벼락 맞습니다. 답이 없어요. 자, 그럼 이제 하나 좀 세부적인 볼게요. 1번이요. 교과서입니다.
자, 교과서는 앞서 이제 개정된 교육과정이 적용된 두 번째라고 그랬죠. 근데 어머님들도 아버님들도 아셔야 되는 부분이 야, 교과서를 열심히 해. 틀린 말씀이 아닌데요. 교과서만 해서는 점수가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자, 출제 비중이 얼마예요? 40에서 50%입니다. 우리 아이는 정말 교과서 완벽하게 단 하나의 구멍도 없이 퍼펙트하게 준비했으면 40 내지 50점 확보란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출제 범위가요, 3과 내지는 4과입니다. 이제 개정된 교과서는 한 학기에 한 권을 배우기 때문에 교과서의 부피가 좀 줄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10과 아니면 11과 12과 이 정도였는데 지금 개정된 교과서는 한 권에 한 8과 내입니다. 그래서 중간 때 4과 정도 또는 기말 때 4과. 그래서 범위가 3 내지 4과에서 출제 비중은 40에서 50이에요. 다음에 두 번째, 모의고사입니다. 자, 3월 10일 날 모의고사가 치러졌죠. 그 모의고사가 이번 중간고사 시험에 반영이 됩니다. 이제 1학년 친구들 아마 학교에서 담당 선생님들이 아직까지 시험 범위가 발표가 안 돼 있는 학교가 꽤 많을 거예요. 지금 그냥 마음 놓고 있죠. 마음 놓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게 시험 범위가 발표가 되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지금 변형 문제가 적어드렸죠. 변형 문제라는 거는 아이들이 봤었던 시험이요. 이 모의고사 시험의 지문, 독해 지문이 똑같은 지문인데 문제 유형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글의 제목을 묻는 문제였는데 이게 어법 문제로, 원래는 어법 문제였는데 글의 순서 배열 문제로, 이런 식으로 지문은 동일한데 문제 유형이 바뀌어서 시험 범위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나마 좀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부담이 좀 적을 수가 있는데 중위권이나 중상위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원점수로 70점대가 조금 안 되는 친구들이라면은 모의고사 지문을 공부하는 부분 자체도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자, 이런 학교도 굉장히 있습니다. 내가 1학년이니까 이번에 1학년 시험지를 반영하는 것도 부담이 되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의욕이 충만하신 거예요. 자, 얘들한테 한번 2학년 거 줄게. 1학년인데 시험 범위를 2학년 거, 2학년인데 시험 범위를 3학년 거를 타 학년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가 아닌 모의고사 2개 정도의 분량을. 제가 현장에서 만난 학교 중에서 모의고사 부교재 시험 범위가 6개까지 들어가는 학교를 봤어요. 만만치 않죠. 자, 세 번째요. 아직 안 끝났죠. 부교재입니다. 자, 이 부교재란 거는 학교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제작한 교재도 있고 아니면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를 시중에 채택을 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말 그대로 정말 부교재를 사용하시는데 그냥 사용한 이 부교재가 역시나 시험 범위에 반영,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선생님들이 부교재 진도 나갈 때는 부교재 진도 자체가 큰 압박감을 주지는 않아요. 근데 이걸 그냥 조금씩 밀어두고 있다가 막상 시험 대비를 하려고 봤을 때는 상당한 부담이 되니까 이 부교재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좀 미리미리 좀 예습이랑 복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한 번씩은 반복을 해두는 부분이 시험 때 꼭 필요한 전략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듣기요. 자, 듣기는 10%에서 20%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 학교 시험 문제가 한 33문제 나온다. 그러면은 6문제 내지 한 8문제 요 정도가 시험 범위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들려주는 학교마다 좀 틀린데요. 듣기 방송 나오는 문제예요. 또는 이번에 3월 달에 본 모의고사의 듣기 부분, 변형 문제로. 그다음에 또는 아예 전혀 출처가 없고 근거 없이 선생님들이 무작위로 출제하신 부분이 듣기가 이렇게 이제 반영이 돼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정말 범위가 좀 많은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범위가 넓어진 부분들 때문에 4주라는 기간이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영어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수학도 하고 국어도 하잖아요. 그래서 넉넉 잡고 여유 4주를 계획을 좀 학습 계획을 세우신 방법들은 잠시 뒤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세 번째요. 이제 범위가 넓어진다라는 게 엄청나게 큰 특징이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드릴 게 3번. 자, 그러면은 이제 교과서도 다 개정된 부분들, 시험 범위도 엄청 넓어지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1등급을 결정짓는 부분들, 어디에다 가장 많이 내가 좀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법과 서술형 문제가 등급을 결정한다는 부분이요. 문법과 서술형 문제. 그러면 앞서 우리가 쭉 봤었던 이렇게 다양한 시험 범위 있었잖아요. 교과서든 그다음에 부교재든 모의고사 지문이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독해 문제로 출제가 됐을 때는 준비를 한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문제를 잘 해결합니다. 근데
모든 시험이요. 뭐 수능이든 학교 내신이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시험이 변별력을 얼마나 가지느냐겠죠. 그래서 학생들 변별력을 잘하냐 못하냐를 가늠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이 문법과 서술형 문제가 상당히 잘 활용이 됩니다. 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학교 선생님들께서 와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문법 문제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호하는 이유. 1차적으로는 뭐겠어요? 대한민국의 고등학생 중에서 문법을 굉장히 잘한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죠. 상위권 친구들 문법을 좀 어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선생님, 문제 출제자 입장에서는 문제를 내기가 굉장히 쉬운 게 문법 부분이에요. 객관식 독해 문제를 낸다. 예를 들어서 글의 제목. 한 단락에서 제목은 하나가 딱 정해져 있겠죠. 그럼 정답은 하나인데 나머지 오답을 만들어야 되니까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면서 선택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잖아요. 힘들어. 근데 문법은 철자가 있으면 S 하나 붙일래 말래에서 수일치 문제.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로 바꿔놓고 부정사 부분을 동명사 바꿔놓고 따로 보기 안 만들어도 문제는 굉장히 수월하죠. 학생들은 취약하고 선생님 께서 문제 내기는 쉽고 게다가 변별력 확인도 쉽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변치 않고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어법 문제가 단골 출제돼서 한 30%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아이들 현장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이제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서 이제 게시판에 글 올라오고 보면은 정말 그 우리 학교는 문법 문제가 절반에 가깝다라고 하는 학교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4월 말 그때가 됐을 때 아직 한 달 정도 여유가 있는데 이 여유 기간에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은 이 3월, 4월 동안에 문법 개념들을 반드시 꼭 확인하시기요. 아마 지난 겨울방학 시기에 1학년이든 2학년이든 많은 친구들이 이제 독해도 하고 문법도 공부도 하고 했을 겁니다. 가장 좋은 거는 반복이에요. 반복해서 지금 3월 말부터 4월 시기에 한 번 더 문법을 반복을 해주는데 반복하면서 개념만 달달할 것이 아니라 문제풀이까지요. 기출문제. 그래서 제가 지금 10개의 항목을 적어놨어요. 10개 항목이요. 이 10개의 항목은 모든 시험에 거의 빠지지 않고 매 시험에 등장을 합니다. 매 시험에요. 그래서 수일치, 주어의 단복수 붙는 문제요. 그 다음에 준동사 파트요. 부정사, 동명사, 분사, 분사구문 이 네 가지를 묶어서 준동사라고 합니다. 저 네 가지는 모든 시험에 나옵니다. 빠지지 않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접속사, 회용사, 부사 선택, 병렬구조, 그 다음에 도치. 제가 기출문제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많이 출제되는 단골어법 베스트 10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 시험뿐만 아니라 계속 반복되니까 특히 이 10가지 사항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문법에 대한 대비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꼭 간곡히 당부 말씀을 학생들한테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지금 보시면은 자료집 보세요. 자료집에 자료집을 페이지를 8페이지죠. 자료집 8페이지를 보시면은 문법 문제 유형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법 문제 다음 페이지에 문법 문제 유형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유형 A와 B 해서 실제 고등학교에 기출된 문제 아이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유형을 제가 좀 대표적으로 소개를 드린 겁니다. 잠깐 보시면요. 문법 문제 유형 A를 보시면은 다음 중 어법상 올바를 것을 모두 고르셔도 되어 있죠. 그냥 객관식으로 하나, 두 개 고른다는 부분이 아니라 선택지에 주어진 사항들을 전부 다 꼼꼼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험 배점으로 2.7점이나 아니면 뭐 3.1점, 소수점 배점이 되면서 뭐 하나를 알았다 몰랐다는 부분 때문에 결국은 점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자, 오른쪽 보시면요. 역시나 이제 문법 문제 유형 B요. B 같은 경우도 이제 수능 스타일의 어법 문제는 틀린 거 하나 또는 이제 맞게 돼 있는 거 선택형 고른해서 비교적 좀 간단하게 해결 가능한데 우리 학교 내신에서는 좀 더 까다롭게 물어보죠. 밑줄 친 A부터 E 중에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을 있는 대로 모두 고르는 거죠. 자, 가로 열고서 틀린 게 뭐 3개다. 아니면 틀린 게 2개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정해주면 좋은데 개수가 정해지 않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많이 좀 고민해야 되는 그런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다음에 서술형 문제에서 이제 요약하는 문제나 단어 배열 같은 문제. 그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서술형 대비를 하는데 서술형 대비 문제에서는 대단히 복잡하고 어렵고 특이한 게 마구마구 쏟아지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써두세요. 뭐라 써두냐면은 자, 교과서의 핵심 어법 표현이요. 교과서의 핵심 어법 표현. 교과서를 보면은 그 과의 핵심 어법들이 반영되어 있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교과서에서 문장 구조가 까다로운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개돼지 말닥소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구조가 까다로워서 이거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2번, 3번에서 반복한 그런 문장들이 있죠. 그 문장들을 나중에 시험 볼 때, 그러니까 교과서 한 과에서 한 10개 내외입니다. 10개 내외 그런 문장들을 쫙 골라서 여러분들이 집중 학습을 해주면은 서술형은 대비가 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냥 어렵다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순서로요. 이제 4주 동안에 이제 오늘 21일이고요. 4주 동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방법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자료집에 써드렸는데요. 자료집 보시면은 자료집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요. 자료집 10페이지에 내신영어 1등급 학습 전략 7 써있죠. 7가지요. 자, 그 내용들은 이제 학부형들과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4주 동안에 이제 학습 계획 세우는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자, 4주차에서 첫 번째 1주차입니다. 1주차 때는 일단은 가장 우리가 시험 범위에서 40에서 50%가 반영되는 교과서를 가장 먼저 공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교과서 본문 학습을 중점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교과서 앞부분에 있는 듣기 부분이나 또는 교과서 맨 뒷부분 나오는 내용들은 잘 반영이 안 되고요. 일단은 교과서 본문을 정확하게 좀 숙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1등급 싱싱고등어라는 부분은 이제 제가 온라인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각 학교에 출판사별로 개설된 강좌가 있으니까 이 강좌를 좀 활용하는 방법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강좌를 수강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교과서 해당 범위 내용들을 한 2번 정도 강의를 반복해서 들을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짜시고, 그 다음에 첫 주차에 별표 치세요. 강조할 부분. 문제풀이 절대 금지요. 문제풀이 금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많은 친구들이 좀 시험 대비, 영어 시험 대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은 그냥 교과서 본문은 좀 대충 공부를 하고서 일단 좀 문제를 많이 풀려고 합니다. 정말 한 과별로 뭐 200문제, 300문제 이상씩 그렇게 푸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1주차에는 절대 문제풀이 양치기를 하지 마시라고요. 양으로 승부하려는 마인드가 양치기입니다. 자, 저 양치기는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아요. 왜냐면은 문제풀이는 결국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내가 기억하는가의 확인 작업이잖아요. 확인 작업을 첫 주차에 하는 건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1주차에는 정확하게 내용 이해 중심으로 진행을 하시는 걸 당부드릴게요. 1주차. 자, 다음에 2주차는요. 교과서를 그대로 진행하시는데 뭘 하냐면은 자, 빈칸 연습과 2주차에 가서 문제풀이를 진행합니다. 빈칸 연습과 문제풀이. 빈칸 연습이라는 거는 이제 수강생한테는 제가 자료가 전부 다 제공이 되는데 교과서의 본문 중에서 반드시 꼭 외워야 되는 표현들, 그 다음에 어법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포인트들을 그 부분에 대해서 빈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빈칸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겠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강조하신 부분들, 형광펜 친 부분들, 별표 친 부분들, 그 부분들 내가 중점적으로 안 보고서 정확하게 표현 기억하는지 아니면 외워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요 빈칸 연습을 본인들이 스스로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를 할 때 빈칸을 내가 한번 쭉 뭐 2과의 본문 빈칸 한번 연습을 해보는데 처음 쭉 한 바퀴를 돌았을 때 빈칸이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좌절할 게 아니라 내가 못 채운 부분들을 딱 체크를 해서 두 번째 볼 때는 그 못 채운 부분만 확인하면 되겠죠. 제가 현장에서 아이들한테는 빈칸 연습을 보통은 3번 이상씩 반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본문을 무턱대고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어떤 부분이 시험에 되는 포인트라는 이 포인트가 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빈칸 연습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그 교과서에서 서술형 나올 수 있는 부분들, 본문의 핵심 주요 문장들이 되겠죠. 그 문장들 한번 직접 써보는 연습들, 아니면 단어 배열, 영작한 연습들을 해보시고요. 이게 빈칸 연습이 전부 다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요? 문제 풀이로 하는 겁니다. 문제 풀이로요. 자, 문제 풀이를 할 때는 이제 올해가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된 게 2년차, 두 번째라서 오히려 작년보다는 좀 낫습니다. 작년에는 기출문제가 전혀 없었죠. 근데 올해 1학년 친구들은 기출문제가 있어.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데, 풀어볼 때는 이제 처음부터 막 한꺼번에 다 풀려고 그러면 양이 많으니까, 자, 홀수랑 짝수를 나누어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처음엔 홀수 문제만 쫙 다 풀고, 그러면은 문제 풀면서 홀수 문제 본 친구가 짝수 살짝 문제 보면서 진행하겠죠. 그럼 홀수 한 바퀴 끝나고 다음에 짝수 문제 딱 풀어주면은 자연스럽게 문제가 한 번, 두 번 정도 반복이 되겠죠. 반복을 이렇게 하면서 체크할 거, 내가 정말 찍은 문제는 세모 표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정말 모르겠다라고 별표를 해주세요. 문제 풀이 할 때. 요건 이제 우리가 4주차에 써먹을 거니까. 자, 이렇게 2주차는 본문에 대해서 빈칸과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는 게 2주차로 계획을 진행하시고요. 자, 3주차에는 이제 학교마다 거의 100% 들어가는 게 모의고사 변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대비할 때 이제 학교 선생님이 아직 범위를 발표해 주지 않으셨으면은 좀 찾아가서 여쭤보고 좀 미리 좀 그 정보를 구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3주차 됐을 때는 모의고사, 아니면 모의고사와 부교재가 같이 들어가는 친구들은 요 3주차에 집중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선은 모의고사의 지문이 정확하게 좀 해석이 돼야 돼요. 해석이. 그래서 지문에 대한 이해를 제일 먼저 하는데, 그 메가스터디 제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쌤 홈페이지 공개 자료실입니다. 홈페이지 공개 자료실에 이렇게 모의고사의 모든 문장을 전부 다 끊어읽기 표시해서 직독, 직해가 되어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무료 자료입니다. 그래서 다운받아서 본인들 이용하시면 돼요. 정확한 해석 연습. 그 다음에 이 출제 분석이라는 거는, 자, 지문에 대한 이해가 다 됐잖아요. 변형 문제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지문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법 문제니까 문법만 챙기고, 주제 문제니까 주제만 챙기고, 그러면 그럴 것이 아니라 지문에서 유형을 떠나서 이 지문에서 가장 핵심 내용 주제, 그리고 이야기 어떻게 전개해 가는가, 그 다음에 지문의 특성에서 나라면 문제를 뭘 낼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본인들이 좀 만들어가면서 연습을 좀 하는 부분을 당부드리고요. 두 번째로 빈칸이요. 마찬가지죠. 교과서에서 핵심 어법과 중요 표현 나온들 빈칸을 하잖아요. 그러면 모의고사 지문과 부교재 지문에서도 어떻게 본인이 빈칸을 좀 만들어서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외워야 되겠다라는 연습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변형 문제로 마무리 확인 학습을 해주면은 여기까지가 3주차에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교과서랑 모의고사, 부교재까지가 3주 동안에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4주차에 가면요. 뭐 어떤 과목이든 상관없이 제일 중요한 거는 반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4주차에 갔을 때는 리뷰, 복습하고요. 그 다음에 직전 대비라는 부분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죠. 이번에 그 달력을 보니까 시험이 4월 말에 있는 친구들은 그나마 좀 괜찮을 수 있는데, 시험이 5월 초에 있는 학교도 잘 보세요. 달력이요. 어린이날부터 어린이날, 어버이날까지 해서 굉장히 중간에 쉬는 날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걸 또 노리고서 준비한다, 벼락치기 안 됩니다. 미리 하셔요, 미리. 자, 그래서 4주차 왔을 때는 빈칸 연습 한 번 더 반복하시고요. 반복하시고, 그 다음에 본문 주요 문장, 저 지읒, 디귿, 이응, 기억은요, 절대 암기의 초성입니다. 절대 암기. 그다음에 마지막에 아까 이제 우리 2주차에서 문제풀이 할 때 틀렸던 문제 있죠. 그 틀렸던 문제들을 마지막에 시험 전날에 한 번 더. 그때 시험 전날에 문제풀이는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미리 다 돼 있잖아요. 미리 돼 있으니까 내가 틀렸던 문제, 찍었던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반복 확인을 하고 그 다음날 시험 치러 가면은 자신감이 업돼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4주 동안에 쭉 진행을 하시면은 아마도 이번 첫 번째 시험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이제 우리가 지금 1학년 친구들하고 2학년 친구들인데, 제가 현장에서 가르쳐보고 쭉 아이들하고 호흡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 공부랑 실력이라는 것은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계단을 오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느 등급에 있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뭘 했더니 성적이 급상승하고, 잠깐 투자했더니 성적 급상승하고, 그런 거는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없고, 이제 1학년, 2학년이면은 수능까지 3년, 2년 상당히 길고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해서 성실하게, 꼼꼼하게 진짜 노력을 해주면은 분명히 조금씩 올라가서 자, 원하는 목표, 원하는 정점까지 찍을 수 있으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계획을 세우시고, 자, 공부하다가 혹시 뭐 궁금하거나 잘 모르는 내용이 있다 하는 친구들은 자, 이제 쌤 홈페이지 게시판에 와서 상담 글 남기면은 제가 가능한 빨리 직접 여러분들 상담 드리고 학습 방향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